안녕하세요. 분석하는 토랑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포츠에 관심은 많은데 혼자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매번 한 폴 차이로 아쉽게 놓치셨던 분들, 그리고 고배당 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에 영어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금전 요구 전혀 없이 바로 고배당 픽이랑 경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위기만 먼저 살펴보셔도 좋고 괜찮다 싶으시면 가볍게 탑승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 AT 마드리드는 4-4-2를 바탕으로 측면에서 짧은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내며 공격 루트를 형성합니다. 그즈만은 이선과 최전방을 자유롭게 오가며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팀의 메인 엔진입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투지 있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며 그리즈만에게 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위험한 장면은 측면에서의 원투 패턴입니다. 풀백과 윙포워드가 붙어 단숨에 상대 수비를 묶어버립니다. 그 압박을 끌어낸 뒤 바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컷백과 크로스를 동시에 노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압박을 집중시키고 반대편으로 크게 전환하는 패스 패턴은 발렌시아에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왼쪽 윙포워드는 사실상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받게 되고 1대1 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과감한 돌파가 가능합니다. 발렌시아는 같은 4-4-2 구조지만 측면 수비 조직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흔들림이 자주 나타납니다. 윙어와 풀백이 나란히 서는 순간 안쪽 공간이 비면서 침투 러닝을 놓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중원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면 하프 스페이스가 완전히 열리며 박스 앞 슈팅각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이 약점은 AT 마드리드의 패턴 플레이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측면을 묶어놓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전개가 계속 통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오른쪽에서 오버로드를 만든 뒤 왼쪽으로 전환해 공격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자주 준비해 놓는 팀입니다. 그리즈만은 이 순간 박스 안으로 침투하며 세컨드 타이밍을 노리고 시메오네는 수비를 끌고 다니며 추가 공간을 만듭니다. 발렌시아는 역습에서 다니 라바와 하비 게라를 활용하겠지만 측면과 중원 간격이 무너지는 시간대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측면 주도권은 AT 마드리드가 확실하게 가져갈 흐름입니다. 특히 후반 들어 발렌시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추가 득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매치업입니다. 정리하면 이 경기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는 팀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 우위는 AT 마드리드 쪽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오늘 경기 최종 예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T 마드리드 승, 핸디 승, 그리고 언더 방향까지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아우크스부르크. 오늘은 분데스리가에서 전술 디테일의 차이가 결국 승부로 이어지는 한 경기 준비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팀입니다. 버카르트는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핵심 공격 옵션입니다. 바오야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커팅 드리블로 박스 안과 바깥 모두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듭니다. 도알리치는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볼을 받는 순간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열어둡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은 한 명에게 몰아주지 않고 버카르트 바오야 도알리치가 위치를 계속 교환하는 패턴입니다. 더블 볼란치는 세컨볼 지역으로 빠르게 전진하며 끊어낸 볼을 다시 공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프랑크푸르트는 전방 라인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며 세컨볼을 먼저 잡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러너 스크리너 분리 배치로 수비 숫자를 분산시키는 전술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반면 아우크스부르크는 3-4-3을 기반으로 하지만 라인 조율이 흐트러지며 흔들리는 시간이 잦습니다. 쾌미르는 전방에서 버티지만 팀 전체 라인이 올라오지 않으면 고립되는 문제가 반복됩니다. 야키치는 압박은 좋지만 볼을 따낸 뒤 다시 압박에 밀려 소유권을 잃는 장면도 많습니다. 페라오는 공격적 오버래핑이 장점이지만 역습 상황에서는 복귀가 늦어 측면 뒷공간을 내줍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승부처로 갈수록 세컨볼 경쟁에서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팀입니다. 루즈볼 상황에서 반박자 늦게 반응하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수비에 밀리는 구도가 반복됩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크 전환이 느려 두 번째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눈에 띕니다. 이 경기의 본질은 결국 세컨볼과 세트피스 디테일입니다. 이 두 영역에서 누가 먼저 반응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끊어낸 볼을 즉시 전방으로 연결하며 버카르트와 바오야에게 빠르게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체력 부담이 누적된 후반부터 전진 압박이 풀리고 세컨볼 반응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 타이밍을 잡아 흘러나온 볼을 도알리치에게 연결해 추가 공격을 전개합니다.
세트피스에서도 프랑크푸르트는 다양한 러닝 패턴을 만들고 아우크스부르크는 두 번째 공 처리에서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트피스가 누적될수록 득점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아우크스부르크도 쾌미르 중심으로 한두 번의 장면은 만들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유지하기엔 구조적 불안이 너무 큽니다. 결국 이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세컨볼과 세트피스 디테일의 격차가 벌어지는 매치업입니다. 종합적으로 홈팀 프랑크푸르트가 후반 승부처를 틀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기입니다. 오늘의 최종 예상은 프랑크푸르트 승, 그리고 핸디 방향에서도 우세로 보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 글라드바흐 대 볼프스부르크. 오늘은 공수 전환 속도만 봐도 승부 방향이 거의 드러나는 한 경기입니다. 글라트바흐는 4-2-3-1을 기반으로 직선 전개와 세컨 찬스를 동시에 노립니다. 최전방의 타바코비치는 체격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 한 번에 마무리를 만들어내는 타입입니다. 왼쪽의 하크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통해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열어두며 공격의 변화를 만듭니다. 슈테거는 이선 중앙에서 경기 리듬을 조율하며 짧은 패스와 전환 패스로 전후방 간격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글라트바흐의 공격은 측면에서 시작해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타바코비치가 니어 포스트로 달려드는 순간 하크와 이선은 백사이드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더블 볼란치는 공을 탈취하자마자 즉시 전진 패스를 넣어 전환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세트피스에서도 타바코비치는 1차 제공권, 슈테거와 이선은 세컨볼 슈팅을 준비합니다. 홈에서는 압박 템포가 한 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수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득점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볼프스부르크의 3-4-3은 최근 경기에서 수비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정에서 17실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며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센터백 라인은 커버 범위가 어설프고 윙백은 올라간 뒤 복귀가 늦어 측면이 비어버립니다. 하프 스페이스와 풀백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수비수들이 순서 없이 튀어나오는 최악의 장면도 나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도 합이 맞지 않아 수비 라인이 들쭉날쭉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쾌미르가 템포를 잡아주지만 수비 부담까지 겹치면 체력 소모가 빨리 옵니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거칠게 끊어내지만 팀블록이 내려앉은 상황에서는 파울 리스크가 커집니다. 페라원은 공격적 오버래핑은 좋지만 수비 전환에서 뒷공간을 가장 먼저 노출합니다. 볼프스부르크는 공을 가지면 괜찮지만 공을 잃은 직후의 리트리트 속도가 결정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한 번 흐름이 끊기면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이 경기 프리뷰의 핵심은 전환 속도와 수위 간격이라는 두 가지 변수입니다. 글라트바흐는 타바코비치 중심의 직선 전개로 볼프스부르크 수비 간격을 강하게 흔들 것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최근 실점 패턴이 반복되며 라인 유지와 뒷공간 관리에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이 맞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 타바코비치는 이상적인 매치업을 만나게 됩니다. 글라트바흐 더블 볼란치가 전환 패스를 찔러 넣으면 하크 슈테거 타바코비치가 세컨 지점에서 바로 결합합니다. 볼프스부르크가 공격적으로 나와도 그 순간 뒷공간이 더 크게 열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역습의 역습을 허용하는 흐름이 나오기 쉽고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세트피스에서도 글라트바흐가 우위에 있고 볼프스부르크는 마킹 전환이 늦어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템포와 전환 속도, 수비 디테일까지 고려하면 글라트바흐가 주도권과 득점을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볼프스부르크도 쾌미르의 한 방이나 세컨볼로 만회할 시나리오는 있지만 그보다 실점 간격이 더 벌어질 확률이 지금의 구조에서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다득점 흐름 속에서 글라트바흐 쪽으로 저울추가 기우는 매치업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 호펜하임 대 함부르크. 호펜하임은 4-3-3을 기반으로 하는 강한 전방 압박 하이프레싱 팀이다. 램펄이 압박 스타트를 끊고 아슬라니가 하프 스페이스 연계 역할을 맡아 공격 템포를 빠르게 올린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 15분 동안 라인을 크게 끌어올려 상대 골키퍼와 센터백부터 압박해 빌드업 자체를 마비시키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반면 함부르크는 후방 빌드업이 매우 불안한 팀이다. 3-4-3을 쓰지만 센터백 골키퍼 수미 간 패스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고 압박받으면 첫 터치 미스, 얇은 백패스가 반복된다. 윙백들의 복귀가 늦는 편이라 공을 잃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구조적 약점도 있다. 이 두 팀을 겹쳐놓으면 승부의 방향이 명확하다. 호펜하임은 전술적으로 함부르크 빌드업을 정조준할 수 있는 팀이고 함부르크는 압박을 회피할 안정적인 풀어내기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호펜하임이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서 슈팅과 골로 바로 연결하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쾌니 스데르퍼의 역습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과 점유율, 찬스 빈도는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전반 압박의 완성도 차이, 승부 차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최종 예상 정리.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혼자 분석하려니 막막한 분, 매번 아쉽게 한 폴락으로 속상했던 분, 고배당 픽은 땡기지만 혼자 시도하기 부담됐던 분, 그리고 정보가 부족해서 시작조차 어려웠던 분들까지요. 저희 멤버방은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매일 경기별로 꼼꼼한 분석과 믿을 만한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통해 함께 전략을 세우시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즐기면서 수익 만들어 보세요. 스포츠는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훨씬 더 즐겁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